여러분은 사람이 더 무서우신가요? 아니면 귀신이 더 무서우신가요? 가끔씩 혼자 있을 때 등 뒤에서 누군가 날 쳐다보고 있는 느낌 드신 적 없으신가요? 전 그럴 때면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게 맞을까?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건 아닐까? 귀신이 나랑 같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시소TV 보이는 라디오. 저는 DJ 강유경입니다. 시소TV 보이는 라디오 공포 특집. 시소TV 보이는 라디오 소보라의 5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저희 소보라를 찾아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늘 반갑고요. 요즘 너무 더우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무더위를 싹 날려드릴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특별 게스트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로 출연하게 된 김도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담님, 혹시 귀신이 무서우신가요? 사람이 무서우신가요? 저는 귀신이 더 무서워요. 유경님은요? 그래요? 저는 귀신도 무섭긴 한데 귀신보다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사람으로 보이세요? 유경님!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오싹한데요? 네. 자, 그럼 장난 그만 치고 저희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 볼까요? 시소 오싹주의보.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시소 오싹주의보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귀신이 있을까요? 첫 번째 사연 게스트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완전 오싹오싹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저시력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이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라 늘 소리와 촉감 그리고 익숙한 공간의 배치로 세상을 느끼며 살아가죠. 그런데 얼마 전 한여름밤에 겪었던 일이 저를 얼마나 놀라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밤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유튜브로 귀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섬뜩한 배경음악과 서늘한 나레이션이 한여름 더위마저 잊게 할 만큼 오싹했죠. 영상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왠지 모를 서늘함이 등골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열대야의 끈적한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누워 있었을까요? 문득 제 눈에 아주 희미한 검은 형체가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흐릿해서 명확하게 볼 순 없었지만 분명히 침대 바로 옆 열린 창문 쪽에서 느껴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 들어온 듯한 그 형체는 마치 심연에서 솟아난 듯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귀신 이야기를 들은 직후라 잔뜩 겁에 질려 있었고 그 검은 형체가 순간 저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달려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헉! 귀신? 이라는 생각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고 그저 눈만 질끈 감고 벌벌 떨고 있었죠. 너무 놀라서 몸을 일으킬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오싹함 속에서 저는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검은 형체는 제 심장을 꿰뚫을 듯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 가슴 위로 따뜻하고 보들보들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는 익숙한 소리가 들렸죠. 그제야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제 가슴 위에는 제가 키우는 고양이 바미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보였던 검은 형체는 바로 바미였던 거죠. 바미가 저에게 달려든 것을 저는 귀신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오해와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죠. 그때 이후로 저는 한여름밤에 창문을 열어둘 때면 바미가 갑자기 창틀에서 뛰어 들어온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한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형체만으로 괜한 오해를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요. 하지만 가끔 한여름밤 희미한 어둠 속에서 바미가 아닌 정말 알 수 없는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네, 오늘 사연 처음부터 너무 소름 돋고
또 공감도 되는데요. 왜냐면 저도 이제 안 보이다 보니까 집에서 소리에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자려고 누웠을 때 이제 조용하잖아요. TV 소리도 한참 나오다가 꺼졌고 소음이 없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부시럭 이런 소리 하나만 나도 누구지? 놀라는 그럼 거야. 전 집에서 혼자 진짜 어. 누구야? 어. 나와! 막 이렇게 말로 한 적도 있고 아니면 이거 분명히 오늘 아침에 내가 여기다 놓지 않고 옮겼던 것 같은데 왜 여기 있지? 누가 들어왔던 거 아니야? 막 이런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가 있거든요. 혹시 도담님도 비슷한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원체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선천성 겁쟁이여서 네,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림자에도 놀라고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그런 옷깃에도 놀라서 소리를 되게 많이 질러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좀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동물, 뭐 강아지나 고양이, 비둘기 이런 것들에도 엄청 겁을 많이 느껴서 네, 평소에 그냥 모든 것에 겁을 많이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담님 뒤에 저는 그런 것도 안 돼요. 저는 그런 것도 안 돼요. 저기 귀신도 뒤에. 무서워해요. 귀신도 무서워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무서워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시소 소름주의보. 네, 첫 번째 오싹주의보에 이어서 두 번째는 더욱더 현실적인 소름주의보 코너입니다. 두 번째 사연도 게스트분께서 읽어주실게요. 저는 50대 남성 시각장애인입니다. 여름만 되면 맹학교 시절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맹학교 고등부에서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 기초의학 과목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침구학을 가르치던 시각장애인 남성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다른 분들에 비해 감각도 좋으시고 보행도 거의 혼자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저희 교실에 와서 수업을 하며 교실을 돌아다니고 계셨는데 갑자기 수업 도중 호루라기 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하고 말이죠. 저희는 무슨 상황인지 몰랐고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일 없었던 듯 수업이 끝났고 이틀 뒤 다시 침구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선생님께서는 교탁에서 설명을 하시다가 교실을 돌아다니고 그냥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비명을 지르면서 교실 뒤에서 앞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쾅 열고 복도로 뛰쳐나가셨어요. 교실 안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희는 놀라서 복도로 따라 나가 외쳤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선생님은 다시 교실로 돌아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다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들은 썩 나가! 교실엔 정적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때 교탁 근처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저예요. 순간 그 소리를 듣고 놀란 모두가 비명을 질렀고 교실은 난장판이 됐어요. 사건의 전말은 시청각 장애가 있던 한 형이 수업을 더 잘 듣기 위해 발소리도 죽이며 선생님을 따라다닌 거였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었던 선생님은 아무 대답 없는 기척을 며칠째 느껴오셨던 겁니다.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선생님은 복도를 지나다닐 때 한동안 습관처럼 하고 휘파람을 불었답니다. 저도 이 사연을 읽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처음에 이 복지관에 와서 맹학교를 졸업한 시각장애인 직원 선생님들을 딱 봤을 때 네. 선생님들이 계속 다니면서 휘파람을 부시고 손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시고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혼자 다니시면서. 왜 그랬대요? 저는 맨 처음에 그게 저분 왜 그러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니시면서 공간을 좀 느끼시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도 음악 하신 분들이 이렇게 음향적인 걸 느끼기 위해서 막 딱딱 소리 내보고 그러면 맞아요. 이제 층고나 공간의 넓이, 울림 이런 거 이렇게 맞아요, 하긴 맞아요. 하는데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그분들 주변에도 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유경님. 네, 그럼 저희 공포 특집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소 시네마.
네, 오싹주의보와 소름주의보에 이어 마지막 코너 시소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공포 특집인 만큼 공포 영화를 몇 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공포 영화 여고괴담 1편과 도어락입니다. 네, 첫 번째 영화는 여고괴담 1편입니다. 한국 공포 영화의 전설이죠. 1998년 개봉된 여고괴담은 비교적 오래되었지만 지금 봐도 여전히 간담이 서늘해지는 작품입니다. 어느 날 조용하던 여고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학생이 갑자기 투신하고 학교 안에선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모든 흔적은 과거에 죽은 한 여학생에게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었던 전설적인 점프컷, 이번 여름에 다시 감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영화는 공효진 배우가 출연한 도어락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한 범죄자가 침입하죠.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공포를 다루고 있어서 아마 이 영화를 보신다면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무서워질 수도 있습니다. 영화 도어락에서는 도어락 소리가 엄청 무섭게 표현됐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조용한 밤, 나 혼자 살고 있는데 문에서 들려오는 도어락 소리. 띠띠띠띠띠, 디디디, 차컥. 저는 이 영화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무섭겠죠? 네. 무서웠던 만큼 오늘 밤은 우리 도담님과 청취자분들도 모두 시원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보라는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연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DJ 강유경, 게스트 김도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